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 은평구을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종욱입니다. 이번에 탄탄 정책, 누구도 가난하지 않을 권리 세 번째 주제인데요. 기본 시리즈에 대한 내용들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본 교통, 두 번째는 기본 에너지, 세 번째는 기본 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기본 주택 등 다양한 기본 사회를 위한 주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뼈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기본소득이라는 내용이죠. 많은 분들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좌파의 정책인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정책이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논의가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아니면 당파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좌파도 우파도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면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매우 반만한 상승 곡선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평등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줄고 불평등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인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구조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겠죠. 가난이 대물림되는과 함께 일자리도 없고 나쁜 일자리에서밖에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가급적 일자리를 줄이는 방식의 효율성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세계의 모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어떤 그런 미래의 대한사회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의 기본은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생존하도록 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살면, 아니면 지구라는 유성에 살면 이 정도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은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몇 군데를 우리가 나가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교통비도 없고 밥값도 없으면 이동할 수도 없고 밥도 먹을 수 없는 거겠죠. 예를 들면 하루에 2만 원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차비로도 활용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람은 이동할 수 없겠죠. 이동할 수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집안에 계속 박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현상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 사회가 아주 소위 선순환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입장에 담겨 있고요. 보편입니다. 보편은 그 사람이 어떤 사회에 있건 어떤 지역에 있건 어떤 국가에 있건 그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은 그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벌건,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하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받은 돈으로 뭐에 쓰건, 저거에 쓰건 이거에 쓰건 상관없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건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금액을 보편적으로 어떠한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소득을 좌파의 언어와 기획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상상력은 좌우파가 만들어지기 아주 훨씬 전에 시작됐습니다. 기원전 461년 고대 아테네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은 기본소득 급여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평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으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없죠.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노동을 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래서 기본소득을 급여를 주자라고 하는 주장은 이미 기원전 461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흐름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만 1217년 산림헌장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발표된 헌장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평민 남성의 생존권, 20대만 하더라도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인간이라 하면 그냥 평민 남성을 얘기합니다. 평민 남성의 생존권과 공유지에 대한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산림 헌장입니다. 따라서 이 1217년에 소위 공유제를 평민 남성들이 다 함께 누려야 된다. 생존수단으로서 라고 하는 어떤 헌장이 발표가 된 거죠. 대단히 중요한 흐름이고요. 유럽 사회에서도 매우 중대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몽테스큐에입니다. 몽테스큐에는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매우 보수적인 법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보수적인 법학자가 법의 정신에서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확실한 생존을 위한 생활 방식을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확실한 생존이 뭐냐? 먹는 것, 입는 것, 건강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기본소득과 맥을 같이 하죠. 그 다음에 미국의 자유주의자 토머스 페인 1795년 토지정의라는 책에서, 또 잉글랜드의 급진주의자 토머스 스펜스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을 자연권으로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자연권이라 하면 천부적으로 부여받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기본소득은 자연적으로 받는 거다. 근데 주로 어디서 이걸 얻으려고 했느냐? 토지에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왜? 토지는 누구의 사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땅 가지고 있으면 자기 거죠. 그 땅이. 하지만 땅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땅을 공유제, 공유 공간으로 봤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유지가 다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19세기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토지가 모든 사람의 공유 유산이며 모든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지대소득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공유유산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이익들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이미 기원전부터 존재했던 거죠. 동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정자라고 얘기해서 밭이 있으면 밭 가운데에는 공전이 있죠. 여기는 함께 사용을 해서 일종의 세금을 내는 형태로 추진을 하는 사유재산과 공유주의가 결합되는 양상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페인, 유명한 미국의 자유주의자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늘날 우리의 소득과 부는 우리 스스로 일구었다기보다는 훨씬 더 과거 세대의 노력과 성취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나눠야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삼성이 반도체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삼성이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반도체의 원리를 삼성이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들의 모든 축적된 공유적인 지식 기반 위에서 반도체라고 하는 기술을 특정하게 만들어냈던 거죠. 그렇다면 그 반도체에는 삼성만이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 이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0과 1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0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0은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인도와 결합되면서 소위 수학에서 0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0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죠? 부뚜껑에 있는 뒷부분을 찍었을 때 나오는 게 0자였습니다.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은 거기로부터 기원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수학을 통해서 얻는 다양한 어떤 이익들은 소위 중국과 인도에서 만들어진 0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소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수학으로 얻는 모든 이익은 중국에 있는 부뚜껑에게 다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거지만 하지만 거기에 혜택을 본 건 사실인 것이죠. 따라서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돈을 공짜로 주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더 큰 뜻은 뭐냐면 소위 돈을 받는 노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난 노동이 즐거워. 나는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게 즐거워. 이런 분들 많이 안 계시죠?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가가 요구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즐거운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노동이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한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적어도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자기의 노동시간을 일정하게 절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돈을 받는 노동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전환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의 삶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소득의 가장 유리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